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게이밍 노트북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대성이에요. 데스크톱을 두고 노트북을 산다는 것은 결국 들고 다닌다는 건데요.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들은 대부분 2-3kg가 넘어가죠. 여기에 어댑터까지 하면 사실상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무겁게 한두 달을 들고 다니다가 가벼운 노트북을 새로 사서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긴 한데 집에서 게임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컴퓨터를 새로 맞출 수 없거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작업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거죠. 소론이 좀 길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RTX 2080 게이밍 박스예요. 노트북에 장착할 수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런 거를 eGPU라고 합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전면에는 이렇게 어로스의 독수리 로고가 그려져 있네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우, 뭐야 이게? 안에 가방이 들어있네요. 아마 이게 eGPU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묵직한데? 안에 구성품은 스트랩, 전원 케이블,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가 있어요. 이 전원 케이블로 그래픽카드의 전원을 공급해주고 이 썬더볼트 케이블로 노트북과 이 그래픽카드를 띄워주는 거죠.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약간 카메라 가방처럼 생겼어요. 아까 본 스트랩을 여기랑 여기 돌비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가방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가방 안은 따로 안쪽에 드라이버와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고 적혀있네요. 사용 설명서인데 어차피 사용 설명서는 볼 사람이 없죠. 이게 바로 외장 그래픽 본체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굉장히 예쁜데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 후면도 메쉬로 되어 있어요. 측면 앞에는 어로스의 로고와 이렇게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요. 후면에는 파워의 쿨링팬, 전원 공급 포트, 노트북과 eGPU로 연결하는 썬더볼트 단자, 그리고 4개의 USB 독이 있어요. 이게 아마 혼자 빨간색인 거 보니까 USB 3.1 Gen2 이런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 핵심적인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포트를 보면 타입C 포트 하나, DP 3개, 그리고 HDMI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면에서 살짝 보니까 그냥 그래픽 카드가 밑에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쿨링팬이 하나긴 한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구리 히트 파이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온도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무게는 약 2.3kg 정도 나오네요. 그래픽 카드랑 파워가 들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들고 다니고 대부분은 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면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게이밍 노트북들이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LG 그램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볍죠.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시는 노트북일 거예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CPU는 2코어 4스레드의 i7 7500U에 16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 CPU 내장 그래픽카드로 구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가볍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다가 집에 오면 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텐데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면 딱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노트북에 썬더볼트 3 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외장 그래픽카드 뒷면에 보면 전원 핀과 그리고 여기 아래 썬더볼트 단자가 있죠. 두 개를 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이 전원 코드를 연결하면 이 전력 코드가 그래픽카드에 파워를 공급하죠. 그리고 이 USB 타입C 케이블로 노트북과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노트북 옆에 있는 썬더볼트 단자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면서 노트북에도 디바이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성능이 얼마나 하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메인보드에 직접 꽂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역폭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느 정도 성능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는 공신력이 높은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이걸로 대략적인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램 노트북의 RTX 2070 eGPU 조합은 파스는 1547점, 타스는 7533점이 나오는데요. 컴퓨터와 연결했을 때는 파스는 22860점, 타스는 8937점이 나왔어요. 즉 3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유저가 체감하는 성능은 데스크톱이 RTX 2060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란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점수나 퍼센테이지보다는 직접 게임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와 에이펙스 레전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CPU가 2코어 4스레드라서 프레임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CPU가 더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이보다 프레임은 더 잘 나올 겁니다. 배그는 국민 옵션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와줬는데 최적화의 문제인지 CPU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들쭉날쭉했습니다. 아마 병목이 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 적어도 4코어 이상의 CPU를 추천드립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최상업에서 프레임이 100프레임 정도 나올락말락 했는데요. 이 정도면 플레이하기 아주 쾌적하죠? 옵션 타입을 조금만 더 하면 144프레임도 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센서로는 60도 정도, 실제 외부 측정 시에는 40도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음도 바로 앞에서 쟀을 때 45dB 정도로 정숙한 편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뻘짓 연구소가 아니겠죠? 이 제품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니까 나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겉면 나사를 몇 개 풀어주니까 그냥 바로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분리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컴퓨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청소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펜이 굉장히 크고 이제 보니 구리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전원 공급은 8핀으로 이루어지네요. 뒤에 파워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아마 조금 더 뜯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뜯어보죠. 자, 파워가 이넨스 파워가 들어갔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이넨스 파워는 서버기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파워입니다. 이게 이렇게 뜯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는 건데 이 작은 파워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네요. 파워는 무려 450W 파워로 굉장히 넉넉한 파워가 들어갔네요. 보면 그래픽카드 뒷면에는 백플레이트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다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대부분은 이렇게 꽂아놓고 쓸 텐데 뒷면에 굳이 백플레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거 뜯어서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됩니다. 규격 자체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정상적으로 단식이 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를 보면 4핀 펜 코드가 있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120mm 펜 같은 거 꽂을 때 쓰는 4핀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 나눴을까요? 펜을 꽂아서 쓰라는 건가? 아무튼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좋긴 하죠. 아무튼 제품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네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로스 RTX 2070 게이밍 박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타겟층은 굉장히 명확해요. 노트북을 평소에 들고 다니는데 집에서도 그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가방까지 주니까 못하면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뒤 여러 USB 단자로 USB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고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감성도 아주 멋지게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2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원한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품일 겁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